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군산시청 동물정책관인데요. 네. 네, 전화 주셨다고 해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네. 한국동물구조복지협회 좀 유튜브 이렇게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네, 아까 다른 분이 받으셨는데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은 잘 모르셔가지고, 네네. 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네, 현재 위탁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호소가? 그 네네. 당시에서는. 네. 2021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불법 안락사의 문제도 있었고. 네네. 네. 근데 대부분이 그런 큰 문제가 생기면 네. 그거 하는데, 위탁 해지를 하는데 계속 위탁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때 뭐 전에 했었을 때 그 사장님이 네. 이제 바뀌셨고, 이제 민간 위탁을 시작한 거는, 네. 전에는 이제 동물보호센터 지정으로만 운영을 한 거고, 네. 작년에 처음으로 위탁해서 내년까지 위탁 기간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랑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랑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이제, 이제 뭐,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이제 뭐 확정된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어떤 거 확정이 된 게 상황입니다. 없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제 뭐 생각하시는, 그 문제점.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네. 다음 주 중에서도 다음 주에 네. 이제 농림부랑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조사도 한번 점검이랑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그래서 것은 네, 위탁을 줬을 때 그 네네,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네, 맞아요. 점검을 나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나가고 했을 때는 이제 동물보호법 기준이라든지 시설이랑 운영 기준 그런 거 위주로 점검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위탁을 해지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어가지고 네. 이제 뭐 시정이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요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정이나 요청 사항에 대해서 보호소 측에서는 뭐 어떤 즉각 시정을 했나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개체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운영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처리하라고 계속 하고 있고, 네. 네, 현재 상황에서 군산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유기동물이 많다 보니까 보호하고 있는 개체랑, 네. 네,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 예제를 어떻게 갑자기 뭐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지금 현재 총 몇 토나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매일매일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는 400도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언제죠? 지금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서류상으로 확인 건 그거니까. 네. 네. 처음은 안 나가셨어요? 점검 지금 이 사건으로요? 아니요. 그 전부터 지금, 그 전부터 저는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계속 나가죠. 계속 나가는 상황이셨어요? 네, 그러면, 왜냐면, 잠시만요. 네, 나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위탁을 줄 때, 네네. 이거를 수의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공개 입주 방식으로 한 겁니까? 저는 아마 뭐, 이게 공사나 네. 그런 게 아니라서 공고를 통해서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고를 통해서, 네네. 그럼 그게 1년 전쯤이다, 그죠? 그쵸, 이제 2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2년 말 정도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네. 모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계약을 24년도부터 계약을 한 거죠. 24년도부터 계약해서 2년입니까? 계약 기간이? 3년입니까? 네, 5, 6. 4, 5, 6. 3년 동안 그럼 이 사람 그 위탁을 한 거고 그럼 그 전에 문제가 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다른 이제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 네. 위탁 보호소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지 않고 다른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거 직영체제로 다 전환을 하는데 다시 위탁을 준 이유는 뭐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예 위탁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보호센터로 지정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 대표자가 변경이 되고, 뭐 직원들이랑 대표자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때는 그러면 네. 변경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네. 24, 25, 26, 요 3년간은 위탁을 줬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요, 또 그때 그 뭔 사건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에 지금 일어났던 그 일들의 당사자분들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다 물러나셨고, 네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동일한 장소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았다 이거예요? 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무직 그게 뭐예요? 이제 공공에서 이제 하기 힘든 이제 이런 뭐 단순 업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을 이제 민간에다가 위탁주는 게 네네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럼 관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 그럼 장소는 시에서 제공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제공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다 그냥 위탁을 다 준 거네요? 관리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다 모든 걸 포함해 총괄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에서 총 예산을 1년 동안 얼마를 집행을 합니까? 근데 혹시 뭐 이렇게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일단 총 금액을 알고 싶고요. 어디까지 범위라기보다 총 1년 동안 지출되는 총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총 예산이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그쪽에다가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줬잖아요. 네, 민간 위탁금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쪽에 근로하는 분들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건비랑 경비랑 의료비, 네. 치료비랑 뭐 약품금 이런 거 해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3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네. 기타 주요 운영비가 8억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가는 저희가 민간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네, 주는 돈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운영을 해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돈으로 나가는 게 8억 천. 8억 천. 근데 이제 그중에 인건비가 5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1억 2천. 이제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라든지 음, 강아지 사료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네. 네, 그런 비용. 비용이 1억 천, 1억 2천. 1억 2천. 네, 그러고 이제 그쪽 이제 동물들 치료하고 이제 인도적 처리하면은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런 거랑 약품 비용 이런 게 1억 8천. 1억 8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시던 그 평균 보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공고 기간. 공보 기간이요? 네, 근데 저희는 2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조금 뭐 기존보다 분산시가 좀 더 길긴 해요. 네, 예. 그러긴 한데 일단 분산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사업비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구조하거나 네, 보호했을 때 네, 이제 구조를 한 비용과 보호 15일 이상 보호했을 때 나가는 그 지원금이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업비로는 2억 4천만 원인데 네, 그게 이제 전액이 다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거라서 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이 집행이 되는 거고 네.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적게 발생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보호하고 있는 개들에 대해서도 그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급을 한다는 거. 그냥 일단 이거 15일이라고 공고기가 생각 안 하시고 15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더 지원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냥 15일 기준으로 네, 보고 그거는 이제 15일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뭐,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도비 사업이라서 네, 이제 전북도 다 똑같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15일간의 이거는 위탁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그러니까 이제 보호하고 포획했을 때 그쪽으로 나가는 보호관리비. 보호관리비. 그게 얼마예요, 네. 한두당? 이게 이제 15일 미만을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뭐 입양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9,000원씩 계산이 되니까 네, 이게 또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일 기간 다 채웠을 때, 네, 다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제 한 마리당 이제 16만 원이거든요. 네. 네. 한 마리당 16만 원이고,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 자연사 한다거나 공고기간 내에 자연사 네. 한다거나 그러면은 또 일별로 계산하게 되면 9천 원 정도 되니까 이 말씀이시죠, 네. 하루에. 그 사료비 포함이다, 그죠? 그쵸. 이거를 주는 이유가 그 며칠 동안 수행을 했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급이 되는 사업이라서, 네. 예. 그럼 병원은 어때요? 병원비나 치료비 같은 경우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민간이자금으로 1억 8천만 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한 마리당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나요? 아, 네,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이제 저희는 보호센터에는 유기동물은 많은데, 솔직히 끝까지 치료를 해주면 좋지만, 이제 뭐 여건상 다 끝까지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입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제 임시보호시설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의사님이랑 이제 유기동물 보호센터 직원분들이랑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치료를 할지는. 네. 그래서 그거는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애들은 뭐 예방접종만 해도 되는 거고, 그래도 교통사고가 난 애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저희가 단가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러면 1억 8천 그 내에서 자유롭게 소진할 수 있도록 되어 그 있다는 안에 거죠? 치료비, 뭐 약품비, 인도적 처리하는 비.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연계병원이 네. 있고, 그 상주하는 수의사는 없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거기 여건상 네.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어, 네. 그러면 연계병원은 하나예요? 한 군데입니까? 두 개인데, 네. 부산에 한 군데 있고, 익산에 한 군데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연계병원들의 돈을 지불할 때는 위탁병원에서 위탁보호소에서 바로 병원으로 지불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보호소에서, 이게 네, 보호소에서 저희한테 이만큼의 이제 청구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네, 내역이랑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 이제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최근에 바뀌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민간인자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탁금을 뭐 이제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달이 지급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치료한 거 청구서 네. 병원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거 토대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금이, 치료비에 대한 지원금이 보호소로 들어가는 건지, 보호소에서, 저희가 보호소로 보내고, 네,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네. 보호소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보호소로 보내고, 보호소에서 이제 병원으로 보내죠, 돈을. 아, 그렇게 네. 보호소로 보내고 보호소에서 다 집행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네. 시스템이군요. 네. 그러면은,
시에서는 주체적으로 돈을 다 이렇게 그 예산에 대한 항목에 대한 것은 다 보호소로 돈을 다 넘어간다, 그죠? 네네. 다 집행을 하고 보호소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네요. 아픈 치료라든지 뭐 사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구매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긴 하지만 근데 네. 이제 저희도 그거를 이제 집행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초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어가지고 네. 그거대로 집행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번에 그 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실험동물을 먹였더라고요. 돼지 자체를. 네네. 먹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그 기사가 맡아서 알았고 저희도 몰랐죠. 아, 모르셨어요? 어떻게 몰랐어요? 당시에 그 사료비랑 다 이제 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틀에 한 번, 네네. 뭐 이 정도. 그거는 제가 여기 이제 그때 동물 물론 보호에 그런 관련된 일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운영에 대한 그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제가 거기 안에 내부에 때 취재 온 뉴스 화면을 보니까 네네. 시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큰 솥이랑 네네네. 예, 다 있는데 그거 그러면 있어요. 그걸 네. 예, 맞죠. 그걸 네. 조리를 해서 주는 것 같은데 보호소 내에 그것이 허가가 나 있는 건지 조리가 그러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음, 이제 그거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는 한국동물구조복지협회 임금을 이틀에 한 번씩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틀에 한 번씩 나갔을 때 사료주는 시간이 제가 있었을 건데 제가 나가는 거는 예. 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나간 거죠. 이제 점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네. 제대로 그 점검이라는 명목상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도하고 시하고 합동 점검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가거든요. 몇 차례 나가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는 1년에 두 번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틀에 한 번씩 간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가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바뀔 때 바뀌는 거나 아니면 밥이 남아있는 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세요? 밥 주는 사료가 남아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봤죠. 왜냐면 거기도 사료를 따로 놓는 데도 있고 예, 본사에서 다 그 정해진 시간에 예. 이제 그 밥그릇 그 스테인리스 그거 밥그릇에다가 다 두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사료가 담아져 있는지 이번처럼 그 네. 돼지 자체가 한 번도 돼지 자체 사료가 본 적 이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네, 돼지 사체를 본 적이 있냐고요? 그 보관도 되어 있었고 냉장고에. 이번에 가서 봤어요. 아, 보셨어요? 사건이 어제 가서 봤어요, 어제. 터지고 나서 보신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갔을 때는 그걸 못 보신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예,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네, 제가 냉동 창고를 열어서 보지는 않았죠. 냉동 창고에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근데 사체가 그거는 생겨서 보관을 의료폐기물, 네. 그러니까 사체가 생겨서 의료 폐기물 그럼 지금 사체 생겨서 의료 폐기물하고 지금 그 사료용으로 쓰인 돼지가 같은 창고에 좋은 창고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냉동 창고에? 근데 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의료 폐기물은 없었고요. 왜냐면 그날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냉동 창고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같이 쓰였다는 거죠. 아마 뭐 제가 그렇게 확인된 건 없는데 어쨌든 아니요, 확인된 게 없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냉동 창고가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는 네, 삐삐삐 한 번씩 하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냉동 창고가 한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제가 본 거는 한 개죠. 그러면 그 안에 사체를 뭐 파부가 걸리거나 홍역이 걸리거나 어떻게 사고가 나서 죽은 개체가 질병으로 죽은 개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지금 애들 먹였던 그 돼지 사체도 실험 돼지 사체도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작년 제가 이제 뭐 얘기 아니, 어제 갔을 때 보셨다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냉동창고가 그 냉동창고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지금 제가 갔을 때는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그 안에는 없었는데 어쨌든 돼지 사체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그만 우리 이사님도 네. 여쭤보셨는데 그게 큰 네네. 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스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LPG 가스가 가스통이. 네네. 그거는 무슨 용도입니까? 그거는 저도 한번 여쭤봐야 될 사항이라서요. 아니 이틀에 한 번씩 가시는데 한 번도 그 조리를 하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끓고 있는 걸. 네, 저는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료를 먹인다고 하면 지금 사료에 대한 지원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사료를 먹이는데 그 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 거기에서도 닭고기라든지 예, 강아지 예, 이제 뭐 특식이나 간식으로 예, 이제 뭐 이제 할인이나 이런 데서 후원 받아가지고 예. 그런 것도 이제 조리해서 준다고 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솥을 해보는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통이 그렇게 많고 솥이 그렇게 큰데 사용한 적을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게 끓고 그게 식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큰 솥을 끓여야 되잖아요. 가스로, 그죠? 근데 그걸 또 네네. 뜨거울 때 급별을 못하니까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주는 데는 400마리 줄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반나절이 네, 갈 거라고요. 저도 그래서 예. 이제 작년에 1월 달이 제일 마지막으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지금 거기에는 네. 그 다른 부산물을 먹일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나 있습니까? 부산물 사료 이외에 부산물을 먹일 수 있는 재활용 허가가 나 있습니까? 재활용 허가요? 그러니까 사료만 급여합니까? 지금 그 솥이 있는 이유는요. 네. 사료 외에 다른 걸 급여한다는 거예요. 가스가 그렇게 가스통이 많고 그렇게 큰 그렇게 큰 솥이 있다는 건요. 네. 근데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그걸 끓이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식히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그걸 급여하는데도 400마리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그걸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료 이외에 제가 대부분 가는 곳은 네. 네, 뭐 안락사를 시행할 때 견사 쪽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군산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이제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견사 강아지 있는 곳 그리고 로사 고양이 있는 곳 그리고 거기 사무실 이제 사무 처리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완벽히 안 되어 있으면 저는 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 이민 서류를 보완하라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주로 대부분 가는 데는 사무실이죠. 이제 예를 들어 동물보호 시스템상에 뭐가 안 맞으면 가서 확인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거기가 넓기 때문에 제가 뭐 매일 뭐 자주 가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완전 그 뒤쪽에 있는 솥을 확인하고 가스를 확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가서 솥을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솥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네네. 예. 그걸 끓이는 시간도 몇 시간 걸리고 식히는 시간도 몇 시간 걸리고 급여하는 시간도 몇 시간 걸리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솥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했을 때 그걸 본 적이 없냐고요, 한 번도.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급여를 한 게 예. 작년 1월이 마지막이라서요, 선생님. 아니 사료 급여하는 걸 못 보냐고요. 봤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료 급여하는 걸 봤는데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준 거는 봤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전에도 다른 상이 와서 사료가 아닌 다른 걸 준 걸 다 보내드렸고요. 그러니까 사료가 아닌 다른 걸 급여한 걸 본 적은 없냐고요. 없다고요. 예. 그 솥은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시 원점인데 네네. 소비자에서는 모르죠.
제가 시설 점검을 하는데 어떤 뭐 계책 이제 구획이 되어 있는지 견사 이런 거에 대해 확인하지 제가 뭐 가스가 있는지 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를 다 볼 순 없잖아요. 그거는 개 먹이에 관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확인을 하셔야죠. 이제 사료 창고 사료 이게 뭐 고양이 사료 그러면 바로 참고로 확인하셨다는데 네. 이때까지 계속 급여가 되고 있었는데 수개월 동안 그 네네네. 지금 문제가 된 실험을 한 돼지 사체를 급여했다는데 그것도 어저께 네. 문제되고 처음 보셨댔잖아요. 어떤 거요? 그 창고요? 예예. 아니 그 창고에 있는 돼지를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제 처음 먹인 게 아닌데 그동안 계속 먹여왔었다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사료 창고는 별도고. 다른 창고가 아니고 네. 이제 거기 두는 곳이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를 열어본 적이 없냐고요. 그리고 열어봤을 때 개사체하고 돼지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 네.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그 씨름 돼지가 없었다는 겁니까? 네, 돼지 사체가 없었으니까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냉동 창고를 제가 갈 때마다 뭐 열어볼 순 없는 거고요. 네. 그것도 다 잠금 시설이 되어 있는 그거고. 네. 이제 뭐 시도 합동 점검을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열어서 다 확인을 한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가서 확인을 한 거죠, 그거는. 소속 용처는 뭡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모르죠. 아, 그거는 개 먹이를 제가 급여하는, 소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모르죠.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할인에서도 지원받고 그래서 닭고기를 먹인 걸로 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거는 네네. 먹인 걸 아는데, 그걸 솥을 네. 사용했는지 여부는 몰라요. 그러면 생식을 진 걸 그대로 먹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스레인지에 조리를 했는지, 솥에 조리를 했는지까지는 모른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네.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생걸로 먹일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삶아서 조리를 해서 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네. 부산물 재활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급여를 할 수 네네. 있는. 그 허가가 받아져 있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혹시 솥을 설치한 거 아니에요? 사료 이외에 다른 걸 먹이로 쓰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건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부산물 재활용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예. 내용은 알지는 못해가지고요. 예. 그거는 그 관련 부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는 이제 동물보호법을 이제 보고 있는 그 담당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부산물 재활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예. 제가 이거는 뭐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허가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제가 알아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이 궁금하시다고 근데 지금 하니까. 아시는 건 그냥 사료만 급여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후원 들어오는 간식들하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할인에서 고기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걸로 넣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법적으로 생식은 못하게 돼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솥은 있다니까 그 솥의 네. 용처가 저는 궁금한 거고 네네. 그래서 그 솥의 용처가 불법적으로 그냥 부산물을 갖다가 먹이는 용도인지 아니면 재활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합법적으로 부산물을 끓여서 먹이고 있는데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하고 동물복지팀에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사료비를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료비가 지불되어야 되지 않을 사료비가 과하게 더 지불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 사료비라고 받아갔는데 다른 걸 먹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부산물 가지고 와서 부산물 처리하고 있으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 지금 신고업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재활용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운송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지금 먹이고 있는지 안 먹이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예. 지금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솥의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예. 저도 솥에 그렇게
이게 뭐 중점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어가지고. 이게 소세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 네네네. 개 그러니까 그 사료, 관련해서. 개 먹이에 관련된 겁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궁금한 건 사료비와 간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출 자료에도 보면 다 사료 이제 구입한 내역이 다 있고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료랑 간식을 해서 먹이는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사료비가 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솥이 있는데 네. 그 용처를 모르고 있고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1월인가까지는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작년 1월까지는 사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뭔가 다른 부산물, 동물성 잔재물을 먹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걸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했다는 거고 허가를 안 받아도 문제지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러면 사료비가 그만큼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줄어야 되는데 사료비는 계속 지출돼요. 근데 얘들은 사료비는 받아가면서 동물성 잔재물로 급여를 해버리면 그 사료비는 공중에 붕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횡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 예. 일단 뭐 부산물 재활용 허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 내용을 알지는 못하니까. 폐기물 재활용이라 그러고, 네. 네, 환경과에 물어보시면 되고, 예, 환경과에 물어보시면 되고, 동물성 잔재물 허가를 받았는지, 그걸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받고 만약에 그걸 먹였다면, 작년 1월까지 먹였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처리를 해서 법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작년 1월 달까지는 먹였다고 하셨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네, 그거 허가를 받고 먹였으면, 네네. 근데 사료비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지출이 됐으면 사료비에 횡령이 있을 수 있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먹였으면 그건 불법이다 이거죠, 제 말은. 저희가 예, 예. 물론 지원을 해드리긴 하지만 예. 거기서 실제로 진짜 다 들어가는 만큼의 충족할 만큼의 지원을 하고 있진 않아서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8억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8억 1,000만 원. 8억 1,000만 원. 그 8억 1,000만 원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쪽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죠. 아니, 그쪽에서 부족하다는데 그게 부족합니까? 근데 저희는 딱 들어갈 것만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딱 들어갈 것만 주면 부족하지 않잖아요. 딱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 입장은 또 다르니까. 그럼 부족해서 그러면 그 불법적으로 그러면 실험동물 사체를 먹인 겁니까? 아니, 근데 제가 예. 일단은 어쨌든 확인된 사항은 이제 원래 이제 사료랑 다 그거는 당연히 먹이고요. 먹이는데 이제 그 동물병원 원장님이 이제 이거를 주면서 이 강아지들 특히 주라고 이제 뭐 강아지들 먹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상황이라서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계자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강아지들이 좋아하니까 힘들게 뭐 다 그 돼지 다 뭐 이렇게 막 뜯고 뭐 이거 하고 본인들도 힘들었다. 그 더운 날에 그 뭐 솥에 끓여가지고 주는 것도 그 강아지들 뭐 힘들게 해가지고 강아지 주면 강아지들이 잘 먹는 모습 보고 뭐 뿌듯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네, 저희도 이제 작년 1월 달에 그렇게 한 게 마지막이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럼 작년 1월까지는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법령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게 증거가 있어서 확인이 되는 게 딱 말씀하셨잖아요. 들었다고. 네, 들은 거, 네. 들은 거죠. 들었는데 그게 관계 법령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환경부서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이제 의료 폐기물 관리법 해가지고 이 절차 진행 중이니까요. 그 그거는. 이전에 의료 네. 폐기물을 먹였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는 또 다른 걸 먹였는지 저 솥이 있다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폐기물을 계속 먹여왔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아니면 다른 걸 먹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만약에 의료 폐기물이 아니었다고 해도 작년 1월 때까지 먹였다고 했잖아요. 뭔가를. 그게 의료 폐기물이었으면 문제지만 의료 폐기물이 아니었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았으면. 그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 사료비가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료비가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사료가 못 먹어서 애들 막 기아에 허덕이고 살이 빠지고 막 굶주려서 죽고 그렇진 않잖아요. 병원비가 네. 모자라면 모자라고 다른 쪽으로 모자라면 모자라지 사료비가 부족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선생님의 네네. 이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편견이신 거잖아요. 근데 뭐 여쭤보는 거예요. 사료가 부족하면 애들을 말라 들어가고 말라 죽는데 데리고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후원도 받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도 그 전체 뭐 소득하는 그만큼을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8억 1천만 원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400두를 관리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하루에 네, 일단 20kg짜리 6포가 일단 전사로만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것만 계산해도 8억 1천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위탁을 주신 거예요? 직영으로 관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라서 맡긴 네. 거예요? 위탁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뭐 왜 위탁을 맡겼나는 제가 뭐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네. 주는 거예요?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앞전에도 네. 소장님께서 네. 불법 안락사를 해서 문제가 된 네네. 사건이 있고, 그전에도 네. 직원이 횡령을 해서, 횡령? 네. 사무소 위조. 사무소 위조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불과 또 3개월 전에도 교상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왜 직영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위탁을 이어가는 겁니까? 다른 우리도 분에는 대부분 네. 그 불법 안락사가 있었을 경우에 다 직영으로 거의 돌리거든요. 근데 왜 군산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직영으로 돌리지 않고 계속 그 위탁을 고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예, 저희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예, 현재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왜냐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군산시가 다른 보호소에 비해서 좀 크고 이제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다른 맡길 그런 데가 없어요. 다른데 더 좁은데도 300두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다 위반이죠. 위반 아닌데요? 동물보호법에 그 시설 인력 투수랑 다 갖추고 있는데요? 인력이랑 예, 인력 투수랑 20마리에 한 명씩. 예, 다 갖추고 있죠. 지금 있는 이제 두수가 400두인데 예, 직영보호소에서도 300두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가 부족해서 현재 저희 시설. 군산시요? 네네. 현재 저희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뭐 직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장 계약을 해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그 이야기 들은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다른 데도, 뭐, 직영으로 바로 돌리는 데도 많지만, 올해 네. 지금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직영으로 하겠구나. 기자들이 전화해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한 명의 기자가 전화해보면, 저희가 매해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위기만 넘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결제가 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직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내용도 회의된 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는 하는데 예.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선생님.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는 그런 중이라서 예. 뭐 아니, 그 검토는 직영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요, 선생님. 아니, 어차피 내가 결정한 상황이 아니라서 나는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정된 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공무원인데 여기서 네네.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또 어디 가서 만약에 네,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 검토가 되고 네.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정이, 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그 있지만 말을 왜 그렇게 규정에 다 대답하기 힘들어 합니까? 지금 제가 이쪽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서 네. 그럼 종합지원센터 이번에 그 신청하셨어요? 지원금은 혹시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결정이 돼야 그걸 신청을 하잖아요. 종합지원센터 신청을 아예 안 한 상황입니까? 그쵸.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요? 아니,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종합지원센터를 아예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거는 직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또 그 결정을 왜 못 내리고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네네. 그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왜 안 하고 계세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탁 보호소가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는 개인인데 도에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이 경남에 예산 다 받았어요. 종합지원센터 짓는 예산 받아왔습니다. 도에 가서 계속 이야기해가지고요. 이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해가지고요. 근데 직책이잖아요. 네. 그 담당자잖아요. 저는 담당자가 아니고 직책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필요성을 계속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희 지역에는 김해에 공공화장장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받았다가 반려돼 버렸습니다. 민원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가서 제가 울부짖으면서 예산을 받아왔다고요. 네네. 담당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소장님이 불법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직원이 사무소 위조를 했는데도 교상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지금 고기를 먹이고 있었다는데도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실체를 모르는데도 혹시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내가 할 위치가 아니다 그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그거에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 제가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니까 결정된 상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런 사업이 있고 네. 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뭐 반려동물 인프라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보호소에도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네. 확인조차 못했다고 가보지도 않았다 그러고 냉동창고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러고 1년에 공동점검 있을 때 2번 열어본 게 다라 그러고 내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결정 못 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아니요. 또 사료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고 네. 사료가 충분하지 못하면 그 큰일 아니에요. 400두가 있는데 그 사료가 부족하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료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질병보다 다른 것보다 최고 우선으로 지급돼야 되는 게 써야 되는 게 사료비 예산 아닙니까? 선생님, 간식을 들여서라도 사료를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니까 후원에 의존한다면서요. 이거는 그 후원이 그러면 일정하게 들어옵니까? 선생님, 아니 후원이 일정하게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애들은 들쑥날쑥 배가 고팠다가 배가 불렀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살이 빠졌다 쪘다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사료가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저희도 네. 맞춰서 예를 들어 수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 안에 사업비 안에 내부 그 세부 항목 변경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도 그 안에서 최대한 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해제를 하고 지원. 그러려면 위탁을 해제하고 직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탁을 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가보는데 냉동倉庫문도 한번 안 열어봤다고 하는데 솥이 왜 있는지 왜냐면 모른다고 그거 하고 외에도 넓어서 엄청 가보지도 않는다고 많으니까. 하는데 직영으로 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위탁 주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모질하다고 하니까 그냥 모질하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제 입장에서는 나아요. 위탁이 낫다고요? 아니요, 그러면요. 직영이요. 직영이 낫다고요. 그럼 직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이제 하죠.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데요?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게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네,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하는 거랑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어떤 시에서는 어떤 군에서는 그러대요. 규모가 바뀔 때마다 올해 할 겁니다. 올해 할 겁니다. 올해 할 겁니다. 지금 그거랑 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얘기 안 드리잖아요. 검토 중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그건 책임감 없는 말이죠. 그렇게 다른 데에서 얘기한 거는. 그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비슷해서. 예, 검토한다고 하면서 예. 근데 저는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의지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시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지금 때문에 개인의 의지는 분명히 직영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내 권한 밖의 일이라서 할 수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이때까지? 근데 제가 그거는 그리고 내 업무가 맞는데 내 업무 파악을 다 못해가지고 거기서 1월 달까지 썼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게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별 신경 안 썼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예, 예. 작년 1월 달에 마지막까지 그걸 했다고 이제 얘기만 들은 상황이고 예, 예. 지금 자, 그거 상황이 그렇게 썼을 때 그게 네.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상황 자체를 사용을 했는지 여부조차 어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었다면서요. 그 전에 1월 달까지 썼다고. 그러니까 어제 들었고요. 아, 그걸 어제 들었다고요.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가스를 뿌려서 줬다고 하는 걸 어떻게 내가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그런 여기 상상을. 그 솥이 항상 그 큰 솥이 있고 거기에 가스통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게 용체가 뭔지 용도가 뭔지. 이제 네. 그냥 뒤에 뭐 창고 있는 그냥 그쪽이기 때문에 네. 유기동물을 보호하거나 그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그냥 그 건물 완전 뒤쪽 구석진 그쪽에 있어서 제가 막 곳곳까지 다 다니면서 막 솥이 있나 없나 가스가 있나 없나 네. 확인은 못했죠. 아,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일부러 네, 구석진 곳에 설치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저도 예. 몰랐죠, 그런 게. 장소는 넓고 그 구석에 가볼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이틀에 한 번씩 가지만 잠깐만 제가 네. 이틀에 한 번씩 가지만 거기에서 한 번도 사료가 아닌 다른 걸 준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 애들 거기 막 다 한꺼번에 막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3개월 근데 전인가 뭐 교상사고도 네.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작년에 일어났던 사고가 있긴 한데, 작년 아니고 불과 3개월 전에도 일어났었는데요. 아니, 예. 그거는 그때 이제 나온 거고요. 예. 보도가. 예. 이제 그 자료랑 이런 거는 확인해서 한 결과,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예. 네, 저희도 확인은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제 뭐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이제 워낙 기재수가 많아서, 이제 인력은 적고,
이제 개들이 이제 또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2마리만 있어도 이제 서열 싸움을 하는 동물들이라서 이제 그런 상황은 그건 누구, 어느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동물보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럼 대책은 뭐예요? 이제 그래서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2마리만 있어도 싸우는 게 아니고요. 2마리만 있어도 싸우는 개가 있고요. 견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견종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지 않은 견종이라도 개들은 한 마리가 공격을 하면 다 같이 우리가 흔한 말로 다구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구리를 네네. 넣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어 뜯겨 죽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원래는 이제 듣기 전에는 그런 내용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뭐 산악부 뭐 들때 저희가 유기동물이 순한 애들만 포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이제 유기동물이 예. 순한 애들만 포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들개들도 이제 포획을 해서 유기동물 보호소로 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개체들은 따로 이제 보호를 하고 들깨라서 있고, 포획합니까? 네? 들깨라서 포획이에요? 아니 들개인 경우에 포획한 애들, 그러니까 그 들깨들인 경우에 포획한 아이들은 네네. 싸놨다고요? 이제 싸나운 애들이 있잖아요. 개끼리? 사람한테 싸놨겠죠, 당연히. 근데 개끼리는 잘 지내는 애들이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하죠. 이제 합사가 되는지 아닌지. 그 테스트 과정이 핵된대요,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아니, 이 애들 싸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붙여보면 그게 학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 견사에 넣어놓고 밥을 주고 네. 시간이 가면 얘의 기질이 나와요. 그리고 네. 합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개를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랜만에 내가 딱 안다 이러면 알 수 있겠죠. 근데 100% 확실히 못 하잖아요. 며칠 밥을 주면서 합사를 하지 않고요. 네. 애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 많죠, 선생님. 그리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 네. 그리고 같이 데리고 나와보면 알 수 있다고요. 지금 견사는 지금 몇 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저도 자료를 봐야 아니까요. 이제 좀 넓어서. 넓은 거랑 견사 몇 칸인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모든 걸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견사가 몇 칸이나 됩니까? 400마리까지 있는데 견사는 몇 칸이에요? 일단 8줄에 한 15, 16.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뭐 얘기하면은 정확한 그 내용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대략 몇 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뭐 딱 그걸 뭐 몇 개냐 이렇게 따지자고 전화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 선생님이 지금 좀, 왜 흥분했냐면 네. 그 담당자인데 조금 이해도 되고 지금은 담당자인데 자꾸만 회피하시니까.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나도 그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진작에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았어요. 아니 나도 지금 제가 거의 나도 1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을 들은 그거는 이제 지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 말고 그럼 다른 말을 전부 다 모르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모른다. 거기서 사료가 부족하다 하더라. 거기서 먹였다 하더라. 먹였는데 그 네. 불법인지 아닌지 모른다. 구석에서 내 못 가봤다. 내 냉동창고 안 열어봤다. 합동연금도 그냥 2번 열어봤는데 냉동창고와 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른다. 그리고 뭐 합사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2마리만 돼도 싸운다더라.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건데 네. 모른다. 다 모른다. 예. 드렸잖아요. 예, 따로 그런 개들은 관리를 한다고.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이렇게 나눠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견사가 제가 몇 컨인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그 견사 외에도 또 있긴 한데, 한 100건일 거예요, 아마.
100칸인데 지금 400마리다. 그러니까 103칸인데 네. 400마리다. 그러면 그게 한 칸에 4마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큰 칸도 있고 작은 칸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큰 칸에는 조금 더 이제 합사할 수 있는 애들은 뭐 한 3마리, 4마리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특성에 따라서 다. 아니죠. 금방 말씀하신 게 103칸이면 400마리면 평균적으로 한 칸에 4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큰 칸이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가면 더 4마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칸이 있고 더 작게 들어가는 칸이 있다. 이렇게 돼야 말름 뜨잖아요. 작은 칸은 어차피 들어가봤자 한 칸이잖아요. 그럼 작은 칸 한 마리면 큰 칸에는 4마리가 아니고 그 이상 들어가야죠. 네네네. 예,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면적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잖아요. 103칸인데 걔가 400마리면 평균으로 한 칸에 4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큰 칸이 있고 작은 칸 아니고 그러니까 큰 칸이 있고 고양이도 100여 마리 있어요. 예. 예, 거기가 이제 강아지들만 있는 건 아니라서. 현장이죠. 보호소가 아니죠 그러면. 묘사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묘사는 몇 칸인데요? 그게 아까 묘사는 칸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네, 묘사는 따로 있습니까? 네, 아예 건물 자체가 달라서요. 다릅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400두에 지금 103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칸에 평균 4마리 칸으로 되어 있는 곳만요. 그래서 한 칸에 4마리가 들어가는 게 평균적이지만 큰 칸이 있고 작은 칸이 있어서 작은 칸 한 마리 들어가니까 넓은 칸에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4마리보다. 아니요.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큰 칸에는 이제 한 마리 들어가는데 이제 큰 칸에는 한 3-4마리 정도 들어가는 칸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개들은 어떻게 돼요? 400마리가 다 못 들어가네요. 그쪽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예. 또 거기가 이제 대운동장이 또 크게 있거든요. 또 이제 또 있어요. 거기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는 그래서 경사로 돼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가. 그쪽에 이제 한 이쪽에 아마 200마리 있고 그쪽에 한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나눠져 있는 마리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냥 풀어서 마리수가 많아서 그냥 풀어서 놔둘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양 공고기간 안 된 애들, 안 끝난 애들, 이제 학사할 수 없는 이제 공고기간 안 된 애들. 합사할 수 없는 애들을 거기 한꺼번에 놔두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도 공고기는 안 되는데.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그 책임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급여하지 못하게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도 전면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아주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점검 사항에 대해서 아주 부실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었죠. 그거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너무 넓고 내가 가보는데 너도 사체도 거기 뭐가 있는지 냉동창고도 안 열어봤고 솥도 있는지 몰랐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10명의 인력으로 그 넓은 장소를 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까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아니면 효율적으로 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틀에 한 번씩까지만 늘 가는 곳만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혼자서 다 맡을 수가 없거나 점검을 아니면 네. 가는 곳만 점검하는 곳만 점검을 하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점검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사료 부분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료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네네.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 당장 치우세요, 그 소. 사료 주는데 왜 솥이 왜 필요해요, 그게.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LPG 통 당장 치우세요, 그거. 그리고 그거 만약에 허가를 받아서 급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합법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걸 만약에 군산시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료비는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확인해가지고 그 먹이는 급여량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부족한 양이 사료가 얼만큼 부족한지 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니 전체 금액에서 만약에 부족해서 병원비로 써야진다고 하더라도 사료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줄여서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네. 그 지금 정확하게 제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세 용도는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어저께 들으셨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그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게 아까 되게 넓고 시설이 잘 돼 있다 했잖아요. 제가 뭐 잘 돼 있다고까지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네, 근데 뭐 되게 넓고 근데 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임시시설이지 장기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견 놀이터나 애견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네. 보여지는 넓은 운동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싸우지 않게 한 개체 한 개체 따로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진짜 안 되면 두 마리가 들어가더라도 사이 좋은 두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세 마리 네 마리가 들어가면 걔도 사회화가 연 깨어져 버립니다. 안 싸우다가도 먹이나 다른 뭐 사람들이 한번 만져줘도 질투내서라도 싸워요. 네. 그러면 두 마리 있을 때는 그냥 싸움을 안 할 수도 있고 서열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세 마리 네 마리가 되면 집단적으로 물어버리기 때문에 물려서 죽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개 집이 더 넓어야 됩니까? 견사가 더 넓어야 됩니까? 운동장이 더 넓어져야 됩니까? 유기타 돼지 직영 전환은 제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가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럼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될 건데 그걸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리고 의료 폐기물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조치를 취할 거고. 그쵸.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네.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점검 구역을 나눠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급한 부분부터 해야 하니까요. 예. 왜냐면 아니, 이번 일이 정리되는 대로 네. 점검을 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가실 건데 그때 점검을 지금처럼 가는 코스만 가서 다른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게 그냥 그렇게 가실 것인지 그러면 안 되니까 인력을 또 보충하실 건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가면서 코스를 바꿔서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지 살필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뭐 여기 이 유기동물 보호센터 일만 하는 거는 아니라서 예. 제가 뭐 맨날 그렇게 나가가지고 뭐 구획을 정해서 예. 뭐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제가 선생님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필요성을 물어보는 거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물어보고 본인이 이틀에 한 번씩 나간댔죠.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세요 한 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께서 내가 이틀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한테. 네네. 예, 그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나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예. 근데 그래서 예. 네. 근데 이틀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다 못 돌아보신다고 해서 네. 가는 구역만 그러면 가면 다른 부분은 못 살피니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틀에 한 번씩 나가신다고 하니 다른 부분도 정해서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 부분을 살피고 다음에는 이 부분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실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럼 그게 안 됩니까, 아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게 위탁이라서 내가 관여하기가 힘들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렇게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그죠? 네, 선생님이 그러면 당연히 위탁을 해제하고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만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부산시의 문제는 앞으로도 다시 반복될 거고, 그렇지만 해결 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계획을 다 세워봐야 시장님이 오케이 안 하면 끝이고, 시장님이 오케이 해주고 해봐라고 해야 내가 세울 수 있는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네. 내가 해보면 뭐예요? 시장님이 오케이 안 할 건데. 시장님이 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을 지금 이때까지 계속 지금 하기 힘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기 힘들어서 이때까지 통화가 이때까지 길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점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역량도 딸려요. 전문성이 딸리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문성도 좀 부족해요. 제가 금방 말씀하신 거를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선생님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네. 그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그게 직업이고 역할이고 지금 그 소속돼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직장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몇 장만 보고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또 맞다. 1월달까지 이렇게 사용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뭐 개 두 마리만 되어도 싸운다 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피플 테리어나 이렇게 테리어는 한 마리만 있어도 그냥 다른 게 물어 뜯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개 견종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개체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들개라고 해서 사나운 게 아니고 사람한테는 사납겠죠. 사회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개끼리는 정말 잘 지내는 애들도 많거든요. 사람한테 안 잡히고 사람한테 사나운 거지. 이제 보내야 하니까. 예.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는 합사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거잖아요. 이제 저희는 통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니까요. 아니요, 그래, 금방 말한 거, 제가 말한 건 합사 부분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입양 가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들개가 사유화돼서 입양 가는 부분하고, 들개가 다른 개들하고 아까 개집이 부족해서, 견사가 부족해서 다른 개들하고 싸운다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아예 전혀. 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유기견은 집에서 잘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이 부르면 쪼르르 오기도 하고 또 근처에 왔는데 안 잡히지만 잡으면 조금만 만져주면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들개는 사회화 과정이 더 길겠죠 훨씬. 근데 그래서 입양 가는 거랑 견사에서 개들하고 지내는 건 다르다 이거죠. 유기견이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자 외동딸로 외아들로 키워가지고 뭐 다른 개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지가 사람인 것처럼 못 어울리고 막 피하고 해도 회피하는 행동을 해도 애들이 물 수 있어요. 그쪽에 공격적인 행동을 해도 물지만 막 도망가고 해도 물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위탁도 거기서 되게 실력이 좋아서 위탁을 줬느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떠넘겼느냐 이것도 물어본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도 공고 과정 통해서 네. 그 절차는 있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한 거죠. 종합지원센터는 건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의 입장을. 그 시장님이 결정해야 됩니까? 어, 저희는 시장님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도에 들어가가지고 도 계장님하고 단판을 지은 거예요. 그거를 농해양수산부 위원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도에서 회의를 해서 이 예산 받기 힘들다. 그리고 이거 지금 뭐 예산을 반려해버렸는데 어떻게 예산을 받냐 하는데 농해양수산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걸 지금 그러면 계속 꼭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시키고 같이 도에 들어가서 계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거를 예산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주무관님이 계획을 수립하면 되죠.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리고 예산이 내려오는데도 시장님이 안 지으면 그 시장님이 결정이고요. 예산을 반려해버리거나 저희가 보류해버리면 에서부터도 예. 다 이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민원이 많아요. 못 지켜요. 건립을 못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껴가지고요. 저희도 인도적 처리 안 하려고 300도나 데리고 있으니까 시설에 비해서 인력은 있는데 시설 규모가 작다고 생각해서 짓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 크게 못 지어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작게라도 지어서 두 군데라도 운영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있는 데에서 방법을 찾은 거라고요. 그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일 안 합니다.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 일 안 해요. 근데 그러면 피해 보는 건 누구예요? 걔들이 피해 보잖아요. 걔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게 답답해서 제가 농해수산부 위원장님을 찾아가고 그 설명드리고 네. 도에 가서 계장님하고도 계장님뿐 아니죠. 도에서 다 회의를 했죠. 이제 그걸 담당하는 게 계장님이었죠. 그래서 예산을 받은 거라고요. 경남에 예산을 받아온 거예요. 경남뿐 아니라 이번에 지금 종합지원센터 지어지는 곳이 많아요. 저도 거기 지금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 합사에 대한 부분도 저도 명견 기질평가 여기 위원이에요. 업체선정위원.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라서.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이에요. 종합지원센터. 그래서 그 보호소가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 알기 때문에 이 목적성이 반려견 놀이터나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400투나 있다고 하니까 견사가 100세칸이라고 하니까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기 사육시설이지 그이가 장기 사육시설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넓은 운동장보다는 견사가 더 많아야 된다고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단계에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요구를 빼고 개를 줄여버리겠다 그냥. 근데 줄이는 방식도 차후에는 저한테 이런 대안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전에는 어느 단체는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단체는 된다 그러고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래 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뒤에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업무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는 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통화하면서. 네. 근데 딱히 답이 안 나오네요. 시장님이 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요, 지금, 동물보호단체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사단법인? 부산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등록된 그 동물보호단체는 지금 몇 군데인지는 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거다, 그죠? 그런 정말 단체랑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보호단체가 몇 군데 되는지. 다른 뭐- 동물 단체는 예. 몰라요, 선생님. 그러면 한 번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해보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다, 그죠? 그쵸. 여기에 지금 큰 뭐 단체라고 하기에는 한 군데 있긴 한데 뭐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통화는 하긴 하지만 예, 예. 외에는 뭐 고양이 한 군데, 뭐 강아지 한 군데 그렇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긴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어서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말투가 예,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 이제 뭐 이게 되게 그렇게 말씀을 제가 경상도 말투가 낯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말투가 이렇게 싸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안 그런데 말투가 부산 말투만 듣다가 진행이 말투 들으니까 너무 이제 네. 조용조용하시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건 결론을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뭐 모르고 몰라서 물어보면 또 어떤 거는 또 아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제가 더 좀 급해지는 거고
말이 또 좀 더 올라가는 건데, 원래 말투가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조금 센 편입니다. 예, 아, 예. 그게 뭐, 제가 감정이 있거나 이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개선 방법이 있나 싶어서, 또 어떻게 운영이 네. 되고 있나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네.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동물보호단체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막 그 강압적으로 선생님을 그 억압해서 구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도 분명히 동물보호 단체들이 있을 거고 그 단체들도 이게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낄 거고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시장님을 움직여야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말이 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위압 감정을 느꼈다면 제가 죄송하고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대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고 방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 공격성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 벌써 선생님도 퇴근 시간도 넘겼잖아요. 예. 근데 지금 통화를 하고 계신 거고, 이거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저께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6시 넘어서까지 통화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저희도 6시 넘었는데 붙잡고 있지 않을 거고, 선생님께서도 당연히 통화 안 했겠죠. 전화기 내려놓고 나가셨겠죠. 근데 지금은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계신 거잖아요. 원체 민원도 많을 거고. 그쵸. 근데 저희는 뭐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다른 활동가들이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지. 네. 선생님을 이렇게 뭐 혼쭐 내거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문제를 다 던져버리거나 그러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니에요. 책임 전가를 하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니에요. 개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의 단체였으면 선생님하고 만나서 조곤조곤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제 목소리가 이렇더라도 제 표정을 보고 제 행동을 보면 아, 이 사람 공격적인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대화를 해봤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죠. 네. 예,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제가 한계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걸 찾았을 거예요. 개편이 안 되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견사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남 보기에는 운동장이 넓은 게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장기 사육 시설이 아니고 단기 사육 시설이니까 좀 더 얘를 인도적 처리를 안 하려고 하면 견사를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보여주는 거랑은 그거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를 예. 늘리기는 저희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설비가 또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뭐 네. 언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죠. 하는데 지금 그걸 늘려서 예. 그렇게 할 수는 만약에 직영을 하더라도 직영을 하면은 인가 입학을 했을 때보다는 개체수를 훨씬 적게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시설에서 예산이나 시설 운영을-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운영하는데 막 400도, 500도 하는 데는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300도, 500도 하는 데가 없다고요. 네, 없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300도 데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 뭐 저도 뭐 근데 300도인데 시설이 네, 300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근데 인력은 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운영 시스템 자체가 관리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관리하는 능력이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나운 게 합사가 되는 게 이런 걸 잘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아까 20마리에 한 명씩 충족도 시키고 있고 사회화를 다 시키거든요. 훈련사가 사회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직원 전부 다 자기가 맡은 개들을 밥만 주는 게 아니고 사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양률을 떠나서 안에서 개물림 사고가 적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복지팀에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가 복지팀이고 복지팀은 또 동물보호단체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있으신 거고요. 곳은 그러니까 직영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경입니다. 위탁에서 지금은 바뀌었어요. 위탁에서 지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게 개선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위탁에서 지경으로 바뀌면서 바로 그냥 시설이 계속 바뀌었어요. 점진적으로. 계속 더 시설이 나아지고. 짓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아,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더 짓고 늘리고 개선한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없나 보네요. 없었지. 우리 땅이다. 부지 자체가 시부지였기 때문에 네. 가능했죠. 예. 아, 이제 저희는 이제 또 개인 부지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분산제는 저희는 만약에 지정으로 한다고 하면 새로 어떤 부지에 또 이제 건물도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예. 이제 그래서 더욱 이제 바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있는 시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고 컨테이너로 임시보수라는데 거기랑은 안 맞는 게 두수 때문에 맞지 않는데 저기 어디야? 아, 상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돼지 축사 있죠. 네. 그걸 빌려가지고 시설을 했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300마리를 관리했었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돼지 사육 그렇게 시설을 되면 그리고 네, 해남 같은 데는 이제 소축사를 빌려서 했거든요. 근데 돼지 축사를 네. 빌려서 하니까 소축사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물 청소할 때 한쪽으로 쉽게 애들을 모아놓고 물 청소하고 마르고 나면 또 쉽게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돼지 축사는. 예. 그리고 밑에 또 물 빠짐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도 너무 그거는 정화조도 잘 돼 있고. 없는 경우에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있잖아요. 네네. 그 사업, 네. 발전 인프라. 예. 그 사업을 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금방 네. 네, 그거는 짓기 전까지 임시시설이었어요. 짓기 전까지. 아, 지경으로 하고 지을 겁니다. 네, 이게 임시시설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네. 저희가 갔을 때, 4년 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임시시설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좋았고, 돼지 축사라서, 보기에는 또, 잔디가 깔려있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었고, 입양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때 입양률이 거의 100%? 100% 입양률이었어요, 그때 상주가. 들어오는 개체가 몇 마리인데요? 그때 한 300마리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그걸 보고 인스타나 이런 걸 활용을 하자. 그리고 뭐 외주 제작을 줘서라도 한두 개라도 영상을 좀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걸 한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통에도 네. 콜달랑 가져가지고 임시보호소 다른 데도 있어서 고성에서도 임시보호소를 바로 지었다고 하네요. 불법 안락사가 터져가지고. 밀양에서도 불법 안락사 때문에 지경으로 바로 갔거든요. 전화해. 저희 경남에는 밀양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전부 다 위탁 해제해버렸습니다. 불법 안락사 있을 때. 그런 그리고- 경우에는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군산도 있었잖아요. 불법 안락사가. 근데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위탁을 줬잖아요. 네,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뀐 게 아니고 지경으로 돌렸다고요. 밀양도 고성도. 그러니까 하천도. 이제 저희 네.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위탁을 줘. 그런 경우는 없지. 다시 재위탁을 주는 경우는 저희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또 이런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더 걱정을 하는 거고. 식양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지금 선생님께서 대안이 없잖아요,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지금 대화를 해보면. 그쵸.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지금 계약 해지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 만료일자요? 예, 예. 내년 1월이요. 작년부터 했으니까 3년 동안. 그럼 2년 남았습니까, 지금? 이제 1년 반? 1년, 그쵸, 네. 2년 반 남았는데 그러면 그런 걸 이야기해 볼 수가 없습니까? 겨자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은? 저희가 거기 운영을 잘하고, 네, 뭔가 거기서 계속할 예. 그런 명분이 있으면, 1년 반은 남았잖아요. 그리고 두수가, 가백두가 너무 많고,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이번에 이런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네, 외부적이나 위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문제가 지금 이렇게 터지는데, 거기에 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대체수를 조절을 하라고 하지, 그걸 뭐, 세무를 더 늘려서 더 많이 보호해라. 지금 현재 거기 직원들도 파업 중이어서 직원도 없는데, 예. 지금 거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는지 저는 이제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알지만 이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이제 거기 내부적으로 이제 뭐 물론 동물 관련한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직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예. 있으니까 이것도 내부 고발이 돼서 터져 나왔겠죠, 이번 사건도. 그쵸. 예, 이제 직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현재 뭐 여기 분산 보호소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도 뭐 파업으로 인해 뭐 지금 어떤다 뭐 이런 내용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인력은 원래는 저희가 11명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데 네. 15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반절은 직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관리가 더 힘들겠네요, 지금 상황이. 지금 있는 직원들도 잘 쉬지도 못하고 이제 강아지들, 고양이들 다 맨날 막 어쩌고 쉬는 날 없이 맨날 나와서 일하거든요. 예, 근로기준법 지금 뭐 52시간 그거 이제 임금은 그렇게까지는 지급이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파업 중에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 이게 조금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제 생일 때 이제 생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A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희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이런 문제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위탁 저도 없어지래요.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아, 위탁이. 아, 여보세요? 아유, 통화 길어졌죠. 네, 사실, 정원님, 요거 네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호소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해서 아는데, 원래 직영이든, 네네 위탁이든 직원들 간의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네. 이게 직영 전환되고 나면, 네. 이런 문제 발생이 사라지거든요. 네? 이제 그렇긴 하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그 시간 안에 애들 네. 보호할 장소가 없다, 이 말씀. 단체도 없고, 네, 그, 제가, 축구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라는 농림부에서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신청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해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이 부지랑 해가지고, 그 강력하게 이번에 지경으로 좀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위탁으로 남아있으면 계속 문제는 계속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안에서의 이권 싸움 같은 것도 계속 벌어지거든요. 이게 위탁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시잖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많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지금, 뭐, 유기견들도 피해고, 그 다음에, 지금 컨트롤 타워이신 공무원분들도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직영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길고 힘들기는 합니다.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었어요. 개들이 교통사고로 그때 작년에 뭐 일어났던 일이 보도가 그때 나갔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실 교상으로 죽어나가는 개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직영으로 전화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지금 당장 이것들로 인해서 그 수의사분도 그렇고 연계병원 네. 해지하고 다른 곳을 찾고 그다음에 여기도 직영 해지 위탁 해지한 다음에 임시보호시설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게 그래야지 이제 더 발전이 있고요. 사실 그리고 많은 동물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 적정 부수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사람이 동물을 돌보는 것이잖아요. 네. 사람의 복지도 이루어져야 되고 동물의 복지도 이루어지려면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 잘 이렇게 현명하게 과장님들이랑 또 팀원분들이랑 그 상의를 하셔서 직영 전환에 대해서 또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검도 좀 꼼꼼하게 하시고요. 그 위탁보호소들이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자체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기들이 가빈양 행동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네. 조금 끌려가는 부분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무관님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게 그게 더 투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른 동물보호단체나 시민분들이 봤을 때도 그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예산 집행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라든지 의문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인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대비해서 그 너무 많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들어봤을 때 네. 보호동물에 관한 비용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더라고요. 또 그렇게까지 많이 나갈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가까우면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보면 저는 너무 좋은데 이게 네.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전화를 네. 드리게 된 부분이고 직영보호소로에 대한 전화는 한번 네. 진짜 신중하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셔요. 원래 기간은 좀 길게 가겠지만 이 분산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오래전부터 저도 봐오고 있었고 그 불법 안락사 이전부터도요. 뭐 보기에는 좋죠. 그렇게 운동장 있고 좋은 운동장 있고 뭐 애들 막 끌려서 뛰어다니고 하는 밖에서 보기에는 좋은 무대이자 세트장일 수는 있겠으나 그 속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냥 아는 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령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 부분 있잖아요. 그거 당장 치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솥의 용처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사용이 있었는지, 허가 받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허가를 받았다면 그 이중적으로 사료값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저희랑 오늘 통화한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하고 통화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지만 저희한테 말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네. 예, 근데 진짜 몰라서 모르는 부분은 저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이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코드 잘하는 거 네. 진짜 뭐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8년 전부터 계속 다른 시들 다니면서도 책자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뭐 그 자료도 많이 배포하기도 하고 설명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또 개선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또 자리가 자꾸 순환되고 이동돼 버리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뭐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 그 누가 알겠어요. 그 솥이 무슨 용처인지를 왜 있는지를 봤다고 한들 맞잖아요. 네. 누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걸. 네. 그리고 사체 냉동고에 그게 애들 먹이는 거하고 사체가 같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고 그게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예.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네. 자,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에 그 한번 물어보세요.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허가를 받았으면 그거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받은 대로 시에서 그게 위탁 해지의 근거가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는 사료만을 고집한다. 아니면 사료만 고집하지 않고 저게 불법적이지 않으니까 합법적이니까 뭐 동물소 잔재물 인정하겠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리셔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지출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고 불법적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처벌도 하고 또 빨리 그거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